자, 우리 오늘 221페이지죠. 네. 맞습니까? 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앞에 계신 분들은 육성으로 들릴 거고,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려요? 뭐 물어도 대답 없는 그대요. 응? 아, 네. 좀 낫습니까? 잘 들립니까? 예. 네. 자, 221페이지입니다. 등기 신청의 방법. 등기 신청 방법. 네. 자, 등기는 우리 실물 등기소가 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마련되어 있는 전산 등기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물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에 의한 등기 신청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등기 신청 방법이 지금 현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자, 실물 등기소에 가서 신청한다, 방문 신청.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청한다, 전자 신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방문 신청할 때는 방문 신청이든 전자 신청이든 무조건 등기소는 어디 등기소에 신청해야 된다?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된다. 그죠? 전국에 많은 등기소가 있지만 모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아무 곳에서나 다 받아주진 않는다 그랬어요. 그 부동산이 놓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 즉 등기소는 수없이 많지만 등기소가 관할하는 것은 그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서 등기소 관할은 정해진다 그랬어요. 부산시 연제구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 사건은 오로지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더라. 맞죠? 그래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방문 신청할 때는 그 관할 등기소를 방문 직접 가는 거예요. 이 방문 신청할 때는 등기법이 요구하는 많은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들을 종이 문서로서 직접 제공하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 신청할 때는 컴퓨터로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종이로 된 것이 아니고 전자화된 문서로서 변환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문 신청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일단 우리 등기 신청은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방문 신청할 때는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가야 된다. 가서 종이로 된 서류를 내가지고 내 존재를 등기관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진정성 확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자 신청의 경우는 전자 문서로서 제공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 있다?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일단 방문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를 가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볼 수 있죠. 그러나 컴퓨터로 하는 전자신청은 그 사람의 존재를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방문 신청하기 전에 방문 신청할 때 우리가 본인 확인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처럼 전자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본인 확인 절차를 밟은 사람이어야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전자 신청 절차를 배울 텐데 이 전자 신청 절차를 배우기 전에 자, 방문 신청은 원칙 등기소에 뭐 해야 된다? 출석해서 신청해야 된다. 출석해서. 그러나 예외적으로 관공서는 출석할 필요 있다 없다? 출석할 필요 없다. 해서 관공서는 이 종이로 된 문서를 우편으로 붙여도 등기 신청을 받아주더라. 그러나 우리 개인은 절대적으로 우편으로 서류만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문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가든 대리인이 가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 신청은 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가지 아니하는 단점을 어떻게 상쇄하느냐? 전자 신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본인 확인 절차를 밟은 사람이어야 전자신청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신청은 우선 누가 가능한가? 전자신청 가능한 자. 이것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에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 그리고 법인, 그리고 사람은 아니지만 단체지만 사람 취급 못 받는 단체지만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러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든 기본적으로 등기 신청은 허용되는 게 원칙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자신청은 조금 달라요. 전자신청은 자연인 가능하다, 법인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방문신청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방문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전자신청은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 특이성이 있답니다. 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방문 신청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전자 신청은 스스로 할 수 없다. 요거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우리 등기법 시험 치는 각 시험 중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전자 신청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거는 꾸준히 반복적으로 묻는 대표적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인,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은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미리 밟아야 되는데 이때 본인 확인 절차 밟는 것을 사용자 등록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그러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 신청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자는 미리 본인 확인하고 등록해라. 그걸 뭐라 부른다? 사용자 등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일 때 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사용자 등록이라는 거 필요 없겠죠? 내가 직접 가서 본인 확인 받는 거니까. 전자 신청의 경우는 미리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다. 그걸 뭐라 부른다? 사용자 등록. 그러면 이 자연인은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자연인입니다. 외국인은 자연인이다 아니다? 외국인 자연인이다 아니다? 이죠? 자연인 아니다 하면 외국인은 짐승이다. 엠말빨 안 된다. 외국인 짐승이다. 외국인 짐승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도 자연인이에요. 그러므로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국민이든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사용자 등록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은 기본적으로 2번 확인받는다 생각하시면 돼. 자, 출생하면서 주민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주민등록 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사용자 등록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국인의 경우는 우리나라 들어오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이라는 게 돼요. 그럼 외국인 등록으로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으로서 또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는 사용자 등록이 필요 없어요. 상업등기법에 따라서 전자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아서 이용 등록을 해놓으면 그러면 법인은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이 뭐를 발급받아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리고 이용 등록을 해놓으면 법인은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법인은 법인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법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인 등기라는 존재 플러스 전자증명서. 이 전자증명서는 그냥 쉽게 우리 개인은 무슨 인증서, 공인인증서라는 거 쓰죠. 법인은 전자증명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두 번씩 확인받아가지고 네가 네 맞네. 전자신청 받아줄게. 이리 간다는 거야.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처럼 출생신고, 주민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아니고 법인 등기처럼 공적인 장부에 등기되어 있는 존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아직까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해서 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처음에 전자신청 허용될 때는 외국인도 처음에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고 정밀화가 되면서 이제 외국인도 받아들였는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은 사용자 등록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사용자 등록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사용자 등록 필요 없이 전자신청 가능하다. 그런 거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전자신청을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아니하고 대리 신청을 하고 싶다. 대리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방문 신청, 등기 신청을 방문 신청할 때는 우리 일반인도 등기 신청 대리인으로서 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우리 일반인은 업으로는 못합니다. 이 등기 신청 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이 등기 신청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은 딱 2개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은 방문 신청 대리는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대리는 가능해요. 그러나 전자 신청 대리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신청 대리는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업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어요. 이 변호사, 법무사를 우리 법에서는 자, 변호사, 법무사라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리인 역할을 한다. 자격자 대리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격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 누구 얘기한다? 변호사, 법무사 얘기한다. 변호사, 법무사. 이 자격자 대리인은 방문 신청의 대리도 당연히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전자 신청의 대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전자 신청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라 할지라도 변호사, 법무사, 니 그 사람 만나 본인 확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전자 신청과 관련한 본인 확인 뭐라고 불렀다? 사용자 등록.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도 뭐가 돼 있는 사용자 등록을 한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전자 신청 대리가 가능합니다. 전자 신청 대리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돼.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자격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자신청 대리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 법무사라 할지라도 뭘 해야 사용자 등록을 해놔야 전자신청 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우리 일반인이든 변호사, 법무사든 전자신청을 직접 하든 전자신청을 대리하든 개인이 전자신청 관련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무조건 개인은 뭐 돼 있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 변호사, 법무사든 뭐든 다 필요 없어. 다 사용자 등록 돼 있어야 돼.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용자 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해서 이제 사용자 등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용자 등록. 자, 이 사용자 등록에 대한 얘기가 뒤에 쭉 들어가면 뭐 요런 저런 얘기가 224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224페이지. 자,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 등록은 본인 확인 받는 거다. 어디 가서 본인 확인 받아야 되느냐? 등기소 가서 받아야 됩니다. 등기소 가서. 그래서 사용자 등록은 첫 번째. 자, 전자신청하기 전에 미리 전자신청하기 전 미리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해가지고 사용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본인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가야 되는데 이 등기소는 실물 등기소를 가야 됩니다. 우리 컴퓨터상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사용자 등록 못합니다. 반드시 실물 등기소에 가서 내가 내 얼굴, 내 몸 그대로 들고 가서 보여줘야 돼. 내거든요. 이렇게 해서 등기관이 본인을 보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신청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등기소 가는 불편함을 없애려고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려고 전자신청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도록 해줄게. 대신에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려면 등기소 왔다 가라 이랍니다. 등기소 간 김에 신청해버리지. 등기소 가서 사용자 등록하고 집에 와서 또 신청하고 이 짓을 말라고 하냐 이 말이야. 맞죠?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고 싶지? 등기소 오기 싫지? 예. 전자신청 절차 있거든?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등기소 왔다 가야 돼. 이 무슨 소린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등기 신청을 내가 직접 한다면 내가 직접 가도 되지만 돈만 있고 하다면 대리인 보내도 되죠. 그런데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보내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갔다 와야 돼.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말만 편하게 해주는 거지 사실은 더 불편하게 해놓은 거야. 그죠? 그리고 유일하게 편한 것이 등기소입니다. 우리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관할 등기소 신청해야 되죠. 그러나 사용자 등록하는 등기소는 관할과 무관합니다. 왜? 우리 등기소 관할은 부동산이 놓여 있는 곳의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본인 확인 받는 거예요. 본인 확인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건 관할과 무관하게 아무 등기소에서나 가능하다. 그거 하나 유일하게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소는 관할과 무관하다. 관할과 무관하다. 관할과 무관하다. 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편리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등록 한번 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 내 죽을 때까지 컴퓨터 신청 가능하냐? 안 됩니다. 3년만 유효기간 정해져 있어요.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3년. 그리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장 신청하게 되면 다시 3년이 연장이 되는데 연장 신청은 반복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는 한 번 사용자 등록 해놓으면 연장 신청하면서 죽을 때까지 집에서 컴퓨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3년 딱 맞춰가지고 3년 지나기 전에 기억했다가 이거 연장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여러분 집에 전기세 내는 것도 한 달, 요번 달 한 열흘 정도 기간 남기고 고지서 날라오면 그 열흘도 까먹어가지고 과징금 보태서 내고 해본 적 있죠? 허허.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안 낸다 이 말이다. 내가 안 낸다 이 말이야. 그죠? 내가 안 낸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수도요 같은 거는 제가 1년에 6번밖에 안 냅니다. 매달 나오잖아. 첫 달 나오면 까먹어. 그럼 그 다음 달 되면 그 다음 달 요금하고 그 전 달 안 낸 거 단수 예고 줄 두 줄 쫙 꺼서 같이 날라온다고. 그러면 아 뜨거워라 싶어서 가서 저번 달 거 과징금 같이 보태가지고 요번 달 거까지 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거 나오면 내야지 하고 있다 바빠서 그 다음 달 또 줄 두 줄 단수 예고 빡 오면 그때 가서 또 어이 뜨거워라. 1년에 6번밖에 안 내는 사람이야. 그것도 까먹는데 3년 안 까먹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 전자신청 절차를 만들어 놓고 개인 보고 전자신청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법무사 변호사 어렵게 공부해서 자격증 땄는데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좀 보태주라. 네가 하지 마라. 무슨 말 이해하죠? 네가 하지 마라 이래 놨단 말이야. 그러나 겉으로는 뭐라 한다? 집에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신청 어찌 하는데요? 등기소 왔다 가세요. 간 김에 신청해버리지. 미쳤나 내가. 그래도 오는 사람 있기 때문에 혹시나 2번, 3번 할까봐 유효기간 3년 딱 잘라놨거든. 이러면 못하도록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전자신청을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에게 맡길 때 그때 나는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가?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되어 있으면 되죠. 그래서 대리 신청할 때 자격자 대리인은 당연히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지만 본인은 사용자 등록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제기받아서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수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변호사 산다 이렇게 하죠. 변호사에게 수임을 해가지고 위임해가지고 변호사를 내 대리인으로 할 때 나도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변호사에게 사건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자격자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돼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용자 등록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이 사용자 등록할 때 어떤 서류를 내느냐까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럼 사용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인감증명 내라. 그 다음에 네 주소 어디고 주소 증명 쓰면 내라.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같은 사람은 너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 맞냐? 자격 증명해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막 그런 서면에 대한 건 거의 안 물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자, 우리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 원칙이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럼 공동 신청을 하려면 자, 나는 언젠가 전자 신청 꼭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사용자 등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내 집을 하나 사든지 집을 팔면서 전자 신청하러 뛰어갔더니 등기소에서 뭐라 하느냐? 상대방도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꼭 전자 신청을 해보고 싶은 분은 사용자 등록만 돼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그 부동산 거래 상대방도 사용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안 그러면 전자 신청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공동 신청할 때는 양 당사자가 모두 뭐 돼 있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딱 봐서 알겠죠?
전자신청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맡기라.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용자 등록 절차와 관련한 것은 시험에 간간히 나오니까 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24페이지 저 밑에 파란 글씨 5번 전자신청의 방법하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용자 등록 신청을 등기소에 가서 하는데 아무데나 내 편한 등기소 가면 됩니다. 여행 중에 내가 강릉 갔다가 사용자 등록해야 되겠다. 강릉 등기소 가면 돼요. 내 주소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사용자 등록은 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사용자 등록을 해가지고 전자신청을 하려고 할 때 이 사용자 등록을 하면 등기소에서 나한테 접근 번호라는 걸 부여를 해줍니다. 그럼 그 접근 번호라는 걸 가지고 인터넷 등기소 접속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 절차를 마무리를 지으면 사용자 등록 번호라고 하는 내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메일을 이용한다, 다음 메일을 이용한다 할 때도 회원 등록을 해놓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지정해서 정해놓은 다음에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로그인이 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기소에도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로그인하는 것처럼 사용자 등록번호 플러스 개인의 공인인증서 번호를 같이 입력을 해야 로그인이 돼요. 로그인하고 나면 신청 정보 컴퓨터상에서 키보드 두드려서 입력시키고 첨부해야 될 정보 전자적으로 첨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자신청할 때 이 전자신청 당사자가 모두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다 사용자 등록돼 있어야 되죠. 그러나 양당사자가 동시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들어가서 먼저 작성하고 첨부를 해놓으면 상대방이 뒤에 다시 접속을 해가지고 앞 사람이 신청하고 한 것이 나하고 약정했던 것과 똑같은 신청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승인해주는 절차가 또 필요해요. 승인해주는 절차.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224페이지 밑에 5번 전자신청 방법 봅니다. 양가 1번 정보 송신하고 나는데 됐고, 자 오른쪽 225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신청 정보 입력한다 나와 있죠. 그리고 4번 필수 정보를 첨부를 해요. 그러고 나면 그 밑에 중간에 양가로 2번 뭐 한다? 승인 절차. 상대방이 승인하든지 하는 승인 절차를 일단 또 밟아야 되는 거야. 이 승인 절차 밟고 나면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승인 받았으니까 바로 신청하느냐? 아니고 돈부터 내야 돼요. 돈부터. 그래서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양가로 4번 송신 드디어 제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돈부터 먼저 낸다. 관공서는 절대로 외상거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돈부터 내야 돼요. 돈부터. 그리고 양가로 4번 송신에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7일 이내 했는데 이 7일이 곱하기 2 해서 14일 이내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14일이라고 7 하는 것을 X 지우고 14로 바꿔두시면 돼요. 뭐 바뀐 거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렇게 전자신청 이루어집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전자신청 절차는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자, 가보면 거기 제일 위에 중요 기출 문제 하는 게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요. 자, 해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 하면 등기소 컴퓨터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 컴퓨터에 의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할 수 없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중간에 다 필요 없고 외국인 전자신청 할 수 없다. 틀렸다. 할 수 있다. 외국인 할 수 없다 하면 외국인은 짐승이라는 얘기다. 외국인도 사람이다. 맞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요거는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등기 신청할 때 자 우리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부동산 취득 가능하고 법인도 부동산 취득 가능하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법인 이름으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름으로 예를 들어 소유권자로서 등기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법인은 법인 등기부라는 게 부동산 등기부 말고 별도로 있어요. 그럼 그 법인 등기부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누군지가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법인 대표자가 누군지는 법인 등기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은 단체지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가 아니죠. 그럼 등기 신청을 법인이 직접 못하고 법인의 대표가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일종의 법정 대리거든요. 그래서 그 법정 대리인이 누군지 법인 등기부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기를 안 해요. 그러나 비법인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등기부라는 거 별도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부에,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될 때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단체죠. 스스로 등기 신청 안 되죠. 그러면 누가 해주느냐?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법정 대리인, 일종의 법정 대리로서 등기 신청을 대신한단 말이야.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우리 부동산 아니 법인 등기부 같이 공적인 장부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에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될 때 이 사단의 대표자가 누구다라고 그 사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소,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기부에 등기가 되니까 그거 증명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니까 증명서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법인의 대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 없다.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 대표자나 관리인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증명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법무사 시험에서 조금씩 나오는 거고 우리 시험에는 막 10년 주기로 한 번씩 살짝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막 이거를 답으로는 거의 안 낸다 생각하시고 나오면 처음 보는 거다. 처음 보는 걸 어쩐다? 넘어간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지금 나왔으니까 작년에 나왔으니까 아마 향후 10년은 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나가면 돼. 이거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등기부문 다 하려고 하면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계속 시험장 가게 돼 있다. 문의 알죠? 틀릴 거는 과감하게 그리고 신경 안 쓸 거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된다.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3번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우리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할 때 이행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승소한 자만, 패소한 자까지 단독 신청 가능한 것은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만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했는데 요거는 오늘 나중에 배웁니다. 요거는 수탁자라는 사람이 단독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수탁자 단독 신청. 됐고. 자, 이 5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5번이 이 정답으로 나왔는데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 즉 일반인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문제는 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서가 뭐냐? 자, 우리가 신청서를 내가 집에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신청서는 이 관공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서류로서의 신청서 양식이 있겠죠. 그럼 그 신청서 양식을 등기소에 가서 받아와서 내가 직접 신청하고 싶을 때 받아와서 신청서를 다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이 신청서 적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신청서 글자 하나 잘못 적히면 각하입니다. 적어야 될 거 빼먹으면 각하예요. 굉장히 엄중하게 깐깐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신청서 가져오면 신청서 뒤편에 보면 이거 이렇게 적고 저거 저렇게 적으세요 하고 설명이 쫙 나와 있어. 그거 보고도 처음 듣는 사람은 3일이 지나도 다 못 적는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을 못 잡았어. 그거 복잡해요. 그러면 등기소 가서 신청서 받아와서 집에 와가지고 적어서 다시 등기소 갖다 내야 되잖아. 불편하죠. 불편해.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 컴퓨터를 통해서 신청서 양식을 그 인터넷 등기소에 저장을 시켜놨다가 집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이 다운받아서 그러면 등기소 가서 신청서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이 다운받아서 쓰는 신청서를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서는 컴퓨터로 신청할 때 하는 거예요. 방문 신청할 때 신청서를 가져오는 거야. 방문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를 컴퓨터에서 다운받아서 프린터기로 프린트해낸 거예요. 그럼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서 나오면 방문 신청하게 된다, 전자 신청하게 된다. 방문 신청하게 되는 거야. 그럼 방문 신청할 때는 대리인이 꼭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돼요? 일반인이어도 돼요? 일반인이어도 되잖아. 맞죠? 그래서 거기에 그러는 거야.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맞죠? 그런데 작년에 이거 푸셨던 분들은 전부 전자표준 양식 전자가 나오니까 전자 신청인갑다. 자격자 대리인 아닌 자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저 이 문제 보면서 막 뒤에 막 혈압이 딱 치솟는데, 그죠? 혈압이 치솟는데, 이거는 법무사 시험에 내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뭘 이런 걸 내나, 그죠? 내기 위한 문제일 뿐이다. 분명히 이해하시죠? 네, 틀리라고 내면 문제야. 그럼 어쩌면 돼요? 틀리면 돼. 틀리면 된다고. 틀리면 돼요. 이런 거까지 다 맞추려 하지 마세요. 틀리면 돼. 틀리면 돼.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 등기법은 12문제 중에 몇 문제만 맞추자? 반만 맞추자. 그렇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모르는 거 나왔다. 모르더라. 그런데 문제는 모르겠지만 지문 보니까 아는 지문 한 개 있더라. 그게 답인가 아닌가 찾아보고 그게 답 나왔다? 한 문제 맞추고 지나가는 거야. 유일하게 하나 아는데 모르겠다? 이거 틀리라고 냈구나. 기분 좋게 찍고 지나가면 됩니다. 문제 아시죠? 그렇게 하면 돼. 등기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하려면 안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갑에서 을로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 등기부는 소유자가 갑이라고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갑은 앞으로 을 명의로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등기부를 보니까 갑은 소유권 잃어버리죠. 이렇게 권리를 잃어버리는 불리해지는 지위에 있는 자를 등기 의무자 맞죠? 그리고 을은 등기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이런 사람을 등기 권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이어야 공동신청이다 그랬죠. 자, 여기서 갑과 을이 매매라는 행위를 하고 결과로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등기소에 간 목적은 무슨 등기하려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이것을 등기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등기 목적이라는 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책을 읽다 보면 등기 목적 한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럼 등기 목적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요구하는 등기의 이름이 바로 등기 목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세권 약정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하러 갔어요. 그 등기의 목적은 전세권 설정이에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하러 갔습니다. 등기 목적은 뭡니까? 전세권 말소입니다.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서 등기의 이름이 바로 등기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전의 원인이 된 당사자가 하는 행위는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법률 행위가 대표적인 등기 원인이 되는 거예요. 등기 원인. 이 등기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우리 등기법은 수없이 많은 서면을 요구를 합니다. 우선 신청서 내야 돼요. 신청서. 그 다음에 모든 걸 증명해야 됩니다. 등기소에서 당신들 이전 등기하러 왔는데 이전 등기하게 된 원인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돈 주고 사고 팔았거든요. 그걸 법에서는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매했음을 증명하세요. 모든 걸 뭐 하세요? 증명하세요. 그래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 원인 정서를 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매매 계약서 같은 거 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동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포함하고 있더라.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세요. 만약 농지라면 아무나 농지 취득 못하거든요. 농지는 자경의사 있는 사람이 농지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라면 관공서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아오세요. 다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매매, 부동산 돈 주고 사고 팔았다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돼 있죠. 그럼 그 신고한 신고 필증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등기부에 실거래가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전부 요구합니다. 여기 갑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아버지거든요. 내가 자식이라서 상속 등기 받으러 왔습니다. 갑 돌아가셨다는 사실 증명하세요. 그리고 갑과 당신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 있다는 거 증명하세요. 모든 걸 뭐 하세요? 증명하세요. 수억 수십억짜리 부동산 권리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뭘 요구한다? 증명. 그래서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치다가 혹시라도 뭐 요즘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만은 이런저런 등기 절차에서 처음 듣는 이런저런 거 증명하는 서면 내락한다. 그러면 막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내라 하겠지 뭐 이라고 지나가면 돼요. 문제 이해하시죠?
이런 저런 거 증명하라 한다. 그건 외우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거 증명, 저런 거 할 때는 저런 거 증명. 당연히 하라 하겠지 뭐 하고 넘어가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99% 다른 데 답이 있어요. 그래서 뭘 증명하기 위해서 뭘 내라 한다. 그거는 거의 틀리는 게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 자,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는 현재 권리 가진 자단 말이에요. 맞죠? 현재 권리 가진 자. 자, 등기소에 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왔어요. 등기부 보니까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갑을 개인적으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 당신이 사기꾼 A인데 갑 행세를 하는지 진짜 갑이라서 갑이라고 주장하는지 나 모르니까 당신이 갑이라는 거 증명하세요. 해서 갑은 등기 의무자는 인감 증명. 우리 동사무소 가서 본인 아니면 안 떼주는 서면 있죠. 인감증명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등기필증이라고 불렀던 거 예전에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부르는 거. 자, 등기부에 기재가 필 끝나면 자 갑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가 필 끝나면 등기소에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등기필 정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 한 번 만들어주면 다시는 재교부를 안 해주는 대표적인 서면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하고 갑이 받은 등기필 정보는 이 세상에 몇 개뿐이다? 한 개뿐이다. 그거 등기소에서 누구한테 줬다? 갑한테 줬다. 맞죠?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당신이 갑 맞다면 앞에 당신 명의로 등기되고 등기소로부터 받은 등기필 정보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 가져온다면 당신이라고 내가 믿어줄게 하고 등기필 정보도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새로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되죠. 여기서 갑을 했을 때 이 갑이나 을은 등기 명의인 표시로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가지가 등기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을, 당신 주소 이거 맞나? 증명하세요. 당신 주민등록번호 이거 맞나? 증명하세요. 이거 모든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는데 잘못 기재되면 안 되니까. 맞죠? 그래서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한다.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한다. 이게 등기법 절차단 말이에요. 해서 여기서 우리 배우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절차야. 예전에는 이 증명하는 여러 가지 서면과 관련해서 12문제 중 최소 3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는 거의 6문제, 절반까지도 여기서 쏟아지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한 문제 거의 그 정도. 2문제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대로 공부하려면 양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략적으로 그래도 막 요거 정도는 그래도 조금만 나오면서 요거 정도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지 않는다. 그거 몇 가지만 살짝 보고 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26페이지 저 밑에 보면 박스 2번 등기신청 정보 가로 등기신청서 해놨죠. 옛날에는 그냥 등기신청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자가 종이 서자입니다. 종이서. 서 하는 게 종이 서자예요. 한자어로 쓰면 종이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방문 신청하면 아까 종이로 된 서면 낸다고 그랬죠. 전자 신청하면 종이로 된 거 낸다. 전자적으로 변환된 거 낸다. 전자적으로 변환된 거. 그래서 종이서라는 용어는 지금 전자 신청 허용되는 시대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구나. 라고 해서 서라는 용어를 뭐로 바꿨냐? 정보라는 용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간에는 거의 볼 필요가 없는데 뭐 혹시라도 왜 보지 마라 하는가 또 관심 가지고 보는 분들이 있어. 보다 보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매매 목록 정보, 주민등록번호 증명 정보. 이 정보라는 용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정보 대신 서면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등기신청 정보, 등기신청 서면, 등기원인 증명정보, 등기원인 증명 서면. 문제 이해되세요? 정보라는 용어는 서면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등기신청 정보 됐고, 자 227페이지 가봅니다. 신청정보 제공 방법에서 등기신청 한 건마다 신청서 하나씩 내라. 1건 1신청서 주의하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일괄 신청하는 게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 파스에 한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227페이지 밑에 신청 정보의 내용 해가지고 자 등기 신청서를 적을 때 신청서에는 첫 번째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적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락이 되면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누구한테? 법무사한테. 그래서 이건 법무사들이 기를 쓰고 봐야 될 파트고 우리는 막 이거 필요적 기록사항 안 적으면 각하된다 카더라 끝.
끝. 넘어가면 돼요. 자, 중요한 거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임의적 기록사항. 이 필요적 기록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하느냐. 부동산 표시 적어라. 당사자 누구냐. 본인 적어라.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 누구냐 적어라. 어떤 등기 목적으로 신청하냐. 등기 목적 적어라. 원인이 뭐냐. 등기 원인 적고 등기 원인 일자 날짜 적고 관할 등기소 어딘지 적고 신청서 제출하는 날짜 적고 등록세 수수료 등 얼마 되는지 금액 적고 뭐 이런 거 다 적어야 돼.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 적으면 각합니다. 뭐 부동산 표시 적으라 했으니까 소재 지번 주소 적었다 각합니다. 각하요. 적을 때는 토지 같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 같으면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예를 들어 우리 등기부 표제부 딱 가져오면 표제부에 나와 있는 부동산 표시 한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그대로. 하나라도 잘못되면 사정없이 각합니다. 등기는 엄청나게 깐깐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적 기록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우리 시험에는 막 거의 안 나와. 안 나오고. 자, 임의적 기록사항 여기 나옵니다. 자, 임의적 기록사항은 적는 게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면 적는 거 안 적는 거 내 마음대로 하냐? 그건 안 해요. 그건 아니고 임의적 기록사항은 자 이런 걸 기록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게 정해지느냐 안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걸 정했을 때는 기재를 해줘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정하지 않았다면 정함이 없는 사실이니까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라는 게 임의에 달려있을 뿐이고 정했다면 무조건 적어야 되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임의하고 조금 다른 게 임의적 기록상이야. 어쨌든 요 개념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법무사들한테도 쉽지 않은 개념이거든. 됐고. 자, 임의적 기록상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외워두고 갑니다. 자, 특약하면 특별히 맺은 약정이에요. 그죠? 약정하면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맺은 약정이야. 그럼 특약이든 약정이든 당사자가 합의, 의사표시 합의를 해야 정해지는 거지 당연히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 특약이나 약정을 했다면 적어라. 안 했다면 적을 필요 없다. 그게 임의적 기록상이야. 필요적은 안 적으면 안 돼. 무조건 적어야 되는 거야. 무슨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기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상권에 있어서 존속기간,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에서 30년, 15년, 5년 있죠. 경관 건축물은 30년, 일반 건축물 15년, 그 다음에 일반 공작물은 5년 이상 기간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했을 때의 기간은 어떻게 봅니까? 최단 존속기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기간 약정이 없을 때 경고한 건축물은 일단 30년 기간 정하로 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지상권 약정할 때 기간은 무조건 정해야 됩니까? 정해야 되고 안 정해도 되는 겁니까? 안 정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각종 기간에 대한 것도 정하면 있는 거고 안 정하면 없는 거예요. 그럼 기간도 특약이나 약정처럼 당사자가 합의해야 있는 거고 합의 안 하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 지상권의 지료는 지상권 성립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약정할 때 지료는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고 아예 약정 없이 지료 지급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네 가지는 모두 무조건 정해져야 된다. 정할 수도 안 정할 수도 있는 거다. 정할 수도 안 정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정했다면 적어라. 안 정했다면 적을 필요 없다. 이게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민법에서 물권과 채권을 배울 때 자, 채권은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맞죠? 의사표시 합치. 근데 의사표시를 주고받은 당사자는 알지만 제3자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다면 제3자가 모르는 우리끼리의 합의만 가지고 제3자에게 효력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끼리만 효력 주장하는 거야. 채권은 대인적 그 사람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 못해. 이게 채권이 가지는 대인적 상대적 효력이에요. 맞죠? 자, 그러나 물권, 그중에서도 부동산 부동산 물권은 당사자의 부동산 물권 변동 합의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돼요? 등기. 자, 등기는 합의본 우리만 본다. 누구나 볼 수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합의한 사항이지만 등기부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효력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절대적 효력, 대세적 세상 모두를 상대로 효력 주장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 주장한다. 이게 절대적 효력이죠. 그렇다면 여기 특약 약정 기간 치료는 당사자 합의로 인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채권적 효력, 대인적 효력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제3자에게 주어는 힘이 없어. 그러나 이 특약 약정 기간 치료도 부동산 물권처럼 if 만약 등기가 되면 그러면 제3자가 알 수 있죠. 그럼 제3자가 알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도 주장하는 힘 뭐가 부여된다? 대항력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 배우면 임차권은 원칙 대항력이 없지만 임차권도 뭐 되면 등기되면 대항력을 가진다. 임차권 대표적인 채권이잖아. 맞죠? 채권은 원칙 대항력이 없어요. 등기되면 대항력 가진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모두 다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민법에 공동소유가 뭐 공유가 나오잖아. 공유에 보면 공유자는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자 간의 합의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 배웠죠? 자, 그러면 여기 토지 하나 있습니다.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공동소유, 공유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이 5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분할하지 말자 약정을 했습니다. 이 약정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래서 5년이 지나기 전에 C가 D에게 자기 지분 처분하고 나갔다. 그러면 A와 B는 이 약정 당사자로서 5년 될 때까지는 분할하자고 청구할 수 없죠. 그러나 D는 이 약정의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므로 분할 청구가 가능한 거야. 그럼 분할 청구하면 분할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A, B, C는 혹시나 당사자가 바뀌더라도 5년 동안은 우리 분할하지 못하도록 해놓자. 그럼 뭐 하면 돼요? 등기하면 되는 거야. 이 분할금지 약정을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C에서 D로 바뀌더라도 D가 분할하자 청구하면 바보야 등기부도 안 보고 샀더나 등시나 맞죠? 하고 등기부에 분할금지 약정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이 있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도 분할하자고 청구를 못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 요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 마찬가지. 해서 특약 약정 기간 임의적 지상권 존속 기간 필요적 임의적 전세권 존속 기간 임의적 맞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필요적 임의적 해서 특약 약정 기간으로 끝나는 뭔가 단어가 오면 다 임의적 기록사이다. 그죠? 지료하고 합쳐져. 자, 그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됐어요. 다 됐어요. 뭐 등기빌 정보 그거 뭐 1시간 해야 되는데 뭐 7, 8년 한번 나올 동 말도 안 돼. 뭐 때려치웁니다. 넘어가고. 자, 저 뒤쪽에 248페이지로 갑니다. 248페이지. 인감증명 1시간 동안 새가 빠지게 해놨는데 인감증명 거의 뭐 10년간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뭘 합니까 그거죠? 때려치웠네. 자, 248페이지 06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자, 접수방법 방문신청 전자신청 뭐 이거 나왔다 됐고 그 다음에 2번 전자신청의 접수효과 양가를 1번 등기신청은 등기신청한 정보가 어디에 전산정보 처리조직 등기소적 컴퓨터에 저장이 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요거 우리 저 앞에서 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 등기신청 접수와 관련된 쓸데없는 얘기들 다 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중간에 4번 부동산 등기법상 동시 신청하는 경우 하고 나온 거 있죠. 그리고 양가를 뭐 법률상 동시 신청 요하는 경우 하고 나왔는데 요거는 나중에는 다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요거는 뒤에 하면서 대부분은 일단 습득을 하게 돼요. 일단 넘어갑니다. 자, 250페이지 갑니다. 자, 2번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하고 나왔어요. 심사. 자, 중간에 3번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해서 등기관은 무선 심사, 형식적 심사만 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현장 조사권도 없고 심지어 신문하듯이 던지는 질문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당사자가 제출한 등기법이 요구한 자료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 그랬죠.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혹시나 현장 조사권이 있는 실질적 심사권이 예외적으로는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등기관은 100%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집니다. 됐어요. 그 다음 3번 등기신청의 취하와 흠결에 보정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내가 등기신청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 저거 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청을 없는 거로 해주세요 라고 내가 자진해서 행위를 철회하는 걸 취하라고 합니다. 취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등기가 되고 싶은데 등기관이 당신이 신청한 절차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등기해 줄 수가 없어요 라고 등기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 신청이 무효화되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 중요한 것은 각하입니다. 각하. 해서 넘어가셔서 253페이지 4번 등기 신청의 각하로 가봅니다. 각하. 이상타. 이거 첫 시간에 각하까지 끝내야 되는데 왜 됐을까? 자, 각하. 옛날에 라디오 제3공화국 하면 각하, 임자 뭐 이런 그 각하 아니죠? 그 각하 아니에요. 자, 등기 신청의 각하하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10분 쉬고 해야지. 이거 지금 해가 될 게 아니다, 그죠? 뭐 쉬자는 데는 반대가 없다.